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키쌤입니다. 이제 그 밖의 우편 서비스 챕터 5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1강이죠, 여러분. 11강. 그 밖의 우편 서비스 중에서 우체국 쇼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쇼핑은 이번에 추가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게 창구 판매. 그렇죠? 창구 판매가 이번에 추가됐는데 뭐 별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체국 쇼핑에서는 꽃배달 서비스가 계속 나왔습니다. 꽃배달 서비스 위주로 좀 봐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읽을 전자우편 서비스하고 그 다음 그 밖에 부가 서비스가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그러면 우체국 쇼핑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체국 쇼핑 개념.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물과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우편망을 이용하여 주문자나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해주는 서비스. 우편망을 통해서 한다는 거죠. 이 우편망은 유통망입니다. 왜 우편에 그 유통망이 발달됐다, 조직이 이게 돼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특산품이라든지 중소기업 우수제품을 이제 우리가 팔아주게 해주겠다. 그쵸?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체국 쇼핑은 우체국이 물건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우체국이라는 조직, 그 우편망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이나 특산물을 좀 판매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 특산물, 우수한 품질의 논축산물, 논수, 축산물을 전국 우편망을 통해 이용해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요거 특산물은 논수 축산물을 이제 우편망을 이용해 가지고 연결해 주는 거고요. 제철은 뭐냐? 이거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제철만 아시면 돼요. 제철은 출하시기가 있습니다. 출하시기. 그래서 치읓치읓을 여러분 암기하세요. 치읓치읓. 제철 신품 출하시기. 치읓치읓. 출하시기의 논수산 신선제품, 소포장 가공식품, 친환경 식품 등을 적기에 판매하는 서비스이다. 그래서 제철과 특산물을 구분하자. 생활마트 경쟁력을 갖춘 우수 중소기업 공산품 판매 서비스 B2B는 기업 간의 거래입니다, 여러분. 우수 중소기업 상품의 판로를 확보하고 기업의 구매 비용 절감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 꽃배달, 이 뒤에서 자세히 배우죠. 꽃배달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어요. 꽃배달 서비스가요. 별표 이렇게 써주시고 우체국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꽃배달을 신청할 경우 전국 업체에서 지정한 시간에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다. 전국 업체에서 배달해 주는 겁니다. 우체국에서 배달해 주는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 대형 유통업체의 상권 확대로 어려워진 전통시장 소상인들의 판로 확보를 위해 전국의 전통시장 상품을 인터넷몰에서 판매하는 서비스. 창구 판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거죠. 창구에서 우체국 쇼핑 상품을 즉시 판매하는 서비스. 이렇게. 그러면 이제 1- 분실, 손실 등에 따른 방품 우편물 처리입니다. 손실이나 분실됐을 때 이거 어떻게 처리하냐 그거죠. 반품 요청 접수관서에서 처리. 우체국 쇼핑 상품이 운송 중에 분실, 손실, 내용품 훼손 등을 사유로 수취인이 수취를 거절할 경우에는 그렇죠. 반품 우편물 교환 환불 요구를 확인하고 우물통 우편물류 시스템 반품 관리에 등록한 후 우편물을 회수하여 반송 처리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어요. 수취 거절해서 교환 요구 확인하고 이제 우물통에 반품 등록, 그렇죠. 반품 관리 등록하고 회수한 다음 반송 처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우편 물류 시스템에서 반품 관리에 등록한다는 거, 그리고 나서 회수 반송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공급 우체국 처리, 우체국 쇼핑 상품에 반품 우편물이 도착하면 우편 물류 시스템의 반품 확인 관리에서 반품 확인을 처리하고 지정된 우체국 공급 계좌에 환불 요금 입금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환불 요금이 입금되는 즉시 등록된 입금 계좌로 환불 요금을 송금 처리하고 우편 물류 시스템 환불 관리에서 환불 처리를 등록해야 하며 신용카드 결제한 경우는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됐네요. 그러니까
반품 우편물 도착했어요. 그럼 반품 확인 처리하고 우물통을 통해서 우체국 공급 계좌로 환불 요금 입금을 이제 확인합니다. 이거 환불 요금 입금이 이거 확인해야 돼요. 수시로 이제 확인하고 확인한 다음 이제 입금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고객 계좌로 그때 이제 환급 요금을 송금해 준다. 그리고 우물통에서 이제 환불 처리 등록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품 처리되면 공급업체에서 이제 환불 입금이 돼야 돼요. 그걸 확인하고 환불해 준다는 겁니다. 우체국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우체국에서 환불한다 하면 틀려요, 여러분. 우체국에서 환불하는 게 아니고 공급업체에서 계좌로 이제 환불 요금이 입금되면 그걸로 고객 계좌로 송금한다. 그러니까 우체국은 중간에서 이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에서는 직접으로 물건을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공급업체하고 소비자하고 연결해주는 중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건 없죠. 그 다음 이제 1-3 특산물 보도록 하죠. 특산물 접수 특산물 접수 고객은 우체국 창구 인터넷 이포스트 우편 고객센터 모바일로 이용해서 직접 주문합니다. 결제는 카드, 현금, 계좌이체, 핸드폰 결제, 기타 간편 결제 서비스 등을 이용한다. 웬만한 거 다 되네요. 그다음 주문 정보 통보, 우정 정보 관리원 전산 서버에서 주문 정보를 처리합니다. 우정 정보 관리원에서요. 주문이 정산 처리된 건에 대해서 공급 우체국에 자동으로 통보됩니다. 자동으로. 그러니까 주문 정보하면 우정 정보 관리원의 서버에서 이제 처리하고 자동으로 이제 공급 우체국에 통보된다. 공급 우체국에서 직접 주문 현황 확인할 경우 공급업체로 주문 내역을 통보하고요. 수시로 주문 현황을 확인해서 발송 기간 내 상품을 발송한다. 이렇게 공급업체에서는 수시로 공급업체에서는 수시로 이제 주문 현황을 봐가지고 이제 발송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체국이 하는 게 아니고 공급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우체국 그냥 중개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다음 발송 주문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고 상품별로 발송 준비하고요. 타 업무 연계 접수를 통한 등기 소포 접수 발송한다. 등기 소포 접수 발송한다. 발송 때 우체국 쇼핑 담당이 상품 상태를 재확인합니다. 당구장 표시 생활마트 및 B2B 등의 상품 중 일부 소포 우편물로 취급할 수 없는 소포 우편물로 취급할 수 없는 품목이 부득할 경우는 민간 택배를 이용한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우체국 소포를 이용하는데 안 돼. 이게 안 되는 품목이야. 그럴 경우는 이제 민간 택배 이용하고요. 꽃 배달은요. 이제 꽃 배달 업체에서 직접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이거 업체에서 직접 배달해요. 꽃 배달은요. 꽃 배달은 다른 거는 웬만하면 등기소포로 보내고 등기소포로 못 보낼 때 민간 택배로 보낸다. 상품 배달 배달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배달합니다. 그 다음 정산 배달 완료 후 판매 대금 및 소포 요금을 정산한다. 오케이, 됐습니다. 그 다음 1-4 생활마트 제철식품 전통시장 이번에 또 이게 내용이 없었는데 추가됐습니다. 별거 없어요. 왜 했는지 몰라. 우편 주문 접수를 한 후 공급업체에서 주문 확인 및 상품 발송을 진행하며 특이사항이 없이 특산물과 동일한 과정으로 업무 처리한다. 이 특산물하고 이거 동일하게 처리한다고요. 이것도 이번에 새로 추가된 거죠. 굳이 뭐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낼 것도 별로 없어요, 이거. 내더라도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네, 참 모르겠습니다. 양만 늘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럴까요? 이렇게 늘리면 빠지는 게 있었는데 빠지는 건 없고. 수험생 괴롭히려고 그러나? 1-5 꽃배달 서비스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핵심이에요. 주문 및 환불, 특산물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앞 내용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상품 배달, 공급업체에서 상품 주문 내용, 주문 상품, 수취인, 배달 날짜, 시간, 리본, 표시사항 등을 확인하고 발송 상품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상품 발송할 때는 이거 시험에 나왔죠. 반드시 우체국 꽃배달 태그를 동봉해야 합니다. 시험에 나왔습니다. 동봉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예요. 이 반드시 나오는 건 중요한 겁니다. 반드시 꽃배달 태그를 동봉해야 한다.
그 다음 주문자가 지정한 시간에 상품을 배달해야 합니다. 수취인에게. 꽃 배달은 보통 행사 때 사용하잖아요. 그 시간이 중요해요. 결혼식 꽃 배달이야. 예식 시간이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이거는 꽃 배달은 시간이 핵심이다. 그 다음 배달열과 입력, 공급업체에서 입력합니다. 공급업체에서. 그러니까 우체국은 그냥 중개 역할만 하는 거예요. 다 공급업체에서 한다. 입력과 동시에 배달 결과가 주문자와 주문자 SNS나 이메일로 자동 통보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상품 배상. 상품을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중 공급업체 잘못으로 상품에 결함이 생기면 모든 비용은 우체국에서 안 해요. 우체국 그냥 중개만 한다니까요. 모든 책임 공급업체가 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경우는 즉시 보상해야 한다.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나오네요. 전액 환불 조치. 이것도 기출됐었죠. 업체가 잘못하면 전액 환불입니다. 전액 보상해줘요. 상품이 정시에 배달하지 못한 경우, 신청인이 하루 전에 취소할 경우, 요거는 업체가 잘못한 게 아니죠. 요건 소비자가 먼저 취소한 거니까 하루 전까지는 전액 환불해주겠다.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수량, 부족, 변질, 훼손 등이 발생했을 경우, 상품과 다른 상품이 배달됐을 경우, 이럴 때는 전액 환불한다. 근데 특이하게 여기서는 전액 환불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수량이 있잖아요. 수량. 상품 수량이 여기 문제가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교환한대요, 또. 그냥 있는 대로 보세요. 상품의 훼손, 꽃송이 부족, 그죠? 등을 교환을 요구할 경우는 교환 조치한다. 교환 등을 요구할 때는 교환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꽃송이 부족할 때 교환을 요구하면 교환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수량 규격이 부족했을 때 규격 부족하다 그러면 환불 조치하면 환불 조치 해준다고 돼 있네요. 그냥 책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환불 조치 이거 시험 나왔죠. 그렇죠. 수취인이 일부 잘못했을 때 수취인이 수치를 거부할 경우 신청인이 환불 요구 시 공급업체는 꽃의 경우 30% 환불해 주고요. 화분은 50%. 그리고 화분은 좀 많이 해주네요. 케이크 포함한 경우 케이크를 제외한 금액을 30% 환불해 줍니다. 여러분 케이크는 환불 안 해줘요. 먹는 거라. 단 배송, 정보, 기재, 오류 등 신청인의 귀책 사유로 인한 교환 환불은 불가하다. 수취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교환 환불 해주지 않는다. 이거 암기팁 있죠? 케이크 싫어하는 꽃분이 사모님, 케이크 싫어하는 꽃분이 사모님, 꽃분이 사모님, 왜 꽃분입니까? 이거 꽃분이 사모님입니다. 꽃분이 사모님, 꽃이 30%니까 안 써지네. 예, 마우스를 이렇게 뺏겼습니다. 저 게임한다고 뺏겨가지고 마우스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패드로 했는데 아이고 패드 힘들다. 꽃분이 사모님입니다. 꽃분 야, 야, 안 써야겠네요. 꽃분이 사모님 꽃은 30%, 그 다음 화분은 50%. 그래서 꽃분이 사모님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크는 싫어야 돼요. 왜? 케이크는 제외되니까요. 좋습니다. 요것만 여러분이 봐주시면 돼요. 꽃배달 서비스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올해 또 추가된 것 중에서 양이 많은 게 요겁니다. 창고 판매. 창고 판매 들어가죠. 1-6 창고 판매. 창고 판매 올해 추가됐다. 상품 선정. 한국우편산업진흥원에서 선정한 창구 전시 판매 상품 목록 중 선택합니다. 목록에 없는 상품을 판매하고자 할 때는 한국우편산업진흥원 상품관리팀과 협의하라고 되어 있네요. 상품관리팀과 협의해라. 선정 사유 등을 명시하여 상품 선정 문서, 내부 결제 시행. 총괄 우체국은 여러분 10개 이내로 선택합니다. 너무 많으면 이거 관리하기 힘드니까 10개 내외로 선택하고, 관내 우체국은 더 작죠. 여기 최소한 상품만 판매해야 돼. 가급적 총괄 우체국 판매 상품 중에서 선정해라. 규모가 작으니까. 그 다음 상품 주문 및 입고 확인. 창구에서 보관 판매가 가능한 적정 수량을 묶음 단위로 주문한다고 되어 있네요. 묶음 단위로. 신청 상태가 업체 확인으로 표시된 것을 클릭하고 실제 받은 수량을 입력하여 입고 확인 처리, 입고 처리 후 자동 재고 반영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다음 상품 판매, 견본 진열 및 판매. 2.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며 세금 계산서는 요청 시 업체에서 발행한다. 세금 계산서는 업체에서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견본 진열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하지만 세금 계산서는 업체에서. 중개업 역할만 하는 거예요. 결제 수단 변경 등 기존 결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취소 후 다시 결제한다. 뭐 이거 상식적으로 그냥 당연하죠. 재고, 등록, 관리, 반납. 이제 보도록 하죠. 재고 등록. 상품 입고 처리 시 자동 재고 등록됩니다. 자동 재고 등록 처리됩니다. 재고 관리, 등록된 재고와 현물 재고가 일치되도록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 등록된 그렇죠 재고, 인터넷이라든지 서류에 대한 재고하고 실제 재고하고 일치대로 관리해야 한다. 미판매 재고분은 인근 관서와 관리 전환을 통해 적극적으로 판매. 재고 반납, 우체국 통폐합, 상품 불량, 배송 중 파손 및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판매 불가 상품에 대하여 반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량 또는 상품을 잘못 신청하여 고객 병심으로 판매가 어려운 경우는요, 입고일 기준 7일 이내, 공산품은 2개월에 공급업체와 협의하여 반납한다고 됩니다. 우편함으로 반송하네요. 무료로 반송하네요. 그 다음 7일, 공산품이 2개월 기억하도록 합시다 우리. 그 다음 환불과 배상, 환불. 판매 가능한 정상 상품을 구입 가격으로 환불. 박스 개봉, 파손 시 불가입니다. 그 다음 영수증 확인이 필수죠. 그쵸? 그 다음 증정품하고 경품이 있을 경우 함께 반납해야 돼요. 논수 축산물은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표시 내용 상위, 부패, 변질, 소비기한, 경과, 이물, 혼입에 대하여 교환 환불. 그쵸? 가운데 뭐가 있다. 그쵸? 농축산물 이 포장이 잘못돼가지고 뭐 부패했다, 변질했다, 소비 기한이 경과됐다 이럴 때는 교환 환불해준다. 공산품은 공산품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네요. 배상, 부작용, 용기 파손 등으로 인한 사고는 공급업체에서 치료비, 경비 및 일실 소득 배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고 나면 우체국 책임 안 져요. 다 공급업체에서 다 처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체국은 중개만 하는 거야. 모든 책임 공급업체가 다 하는 겁니다. 일실소득, 피해로 인하여 소득이 상실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하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는 시중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배상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11강까지 읽어봤네요. 11강까지 읽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읽어볼게. 내가 아까 10강이라고 했나? 11강입니다. 11강까지 읽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 전자우편 서비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우편 서비스도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작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쪽 진짜 많이 나왔어요. 여기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 내기 참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례로 통합형으로 내기 너무 좋아요. 계산 문제로도 내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으니까 이 전자우편 서비스는요, 이거 암기는 필수고요. 사례 문제도 꼭 많이 풀어보셔야 합니다. 제가 문제 많이 내줄 테니까 이거 꼭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집도 여러분 구입하셔 가지고 하면 좋습니다. 이번에 제 문제집 잘 나왔으니까 여러분 문제집도 같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수험생은 하나 둘 셋 자신감! 이렇게 자신감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